그때 시합 이후로 이제 부상이 있어가지고 네. 시합 때문에 수술하고 네. 좀 이제 좀 회복하고 이제 재활하고 하다가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제 시합은 없었지만 네. 계속 또 이제 계속 저희가 같이 훈련하면서 또 이제 또 네.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 중에 네. 훈련하고 있었어요. 뭐 크게 뭐 사실 저도 이렇게 오랜 시간 이 MMA에 이렇게 몸담으면서 사실 뭐 챔피언이 됐다고 이렇게 확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가장 인생에 좀 남았던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예전에 항상 이렇게 채영과 선수 이렇게 불러주다가 네. 그냥 가까운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그냥 챔프 이렇게 불러주고 네. 그래도 사실 저는 이렇게 챔피언 됐다고 해서 되게 기뻤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빠져 살진 않았는데 가끔씩 잊고 살면서 이제 훈련하면서 똑같이 일상생활 지내면서 뭐 사실 제 꿈은 제 챔피언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 이건 중간 단계라고 사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잊고 살고 있다가 항상 가끔씩 사람들이 챔프 이렇게 불러주면 내가 챔피언이었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렇게 되게 그렇게 그냥 그런 맛을 그냥 느끼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한번 했어가지고 네네. 그때 좀 이렇게 좀 부상이 좀 있었어가지고 네. 철심을 처음 박아봤는데요.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지금도 뭐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원래 네. 이제 수술하기 전 상태로는 이제 못 가는 것 같고 뭐 네. 좀 아직 조금 통증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제 시합도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올라왔다고 생각해가지고 네네. 뭐 신지도 오래돼가지고 네. 이제 시합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을 이쪽 힘줄이 끊어졌는데요. 네네. 제가 그때 워낙 이렇게 경기가 치열해가지고 네. 주먹이 사실 많이 부었었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네. 올라가는 건 됐는데 내려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네. 네. 손이 많이 부어서 그런가 이틀을 더 있어봤는데도 안 돼가지고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더니 중간에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거기 수술하고 철심 이제 유지하다가 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갑자기 늘어났다기보다요. 그 전에 제가 갖고 있었지만 그걸 시합 때 못 뽑아냈었어요. 그 문제가 저도 답답하고 그게 시합 때 왜 안 나올까 했는데 그때는 항상 이렇게 시합 때 조심조심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컸던 것 같고 내 자신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뽑아냈던 시합 때는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성화 선수 때랑 뭐 윤민희 선수 때도 그 정도 실력은 있었었는데 제가 조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김동현 선수 때 조금 이제 뽑아냈고 이제 조성원 선수 때 준비할 때 저희는 항상 이렇게 팀 자체가 좀 이렇게 목표가 한국이 아니고 정말 다들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는 다 이렇게 준비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타이틀전을 떠나서 나중에 너가 정말 빅리그로 가서 세계 무대로 나갔을 때는 너가 잘하는 레슬링으로는 절대 최고가 될 수 없다고. 타격이 뒷받침 무조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저희 감독님 작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타격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3라운드 때 딱 그때 한번 이제 오다가 싹 내려왔습니다. 이제 넘기자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싸우고 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는 게 좀 신기하긴 해요. 신기한데 그 전에 좀 이렇게 생각은 한번 하긴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면은 정말 그런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리고 저도 이렇게 또 선수를 떠나서 한 사람의 팬으로서 또 이렇게 단체 챔피언들이 싸우는 게 정말 너무 팬으로서 되게 보고 싶은 경기고 사실 그만큼에서 한국 자체 내에서 만들 수 있는 카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예를 들어서 하면은 단체 대 챔피언이 정말 붙으면은 한국 내 자체로 이렇게 경기를 열었을 때 정말 최고의 흥행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단체 대 단체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말 남북처럼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고 정말 교류도 있이 정말 이렇게 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뭐 시기로 따지면은 정말 오래됐는데요. 한 13년 전, 12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정말 아는 사람 없었던 그랬을 때인데 그냥 우연하게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하다가 정말 이렇게 두 남자가 서양 사람들이 케이지에서 손가락에 나와 있는 글러브를 끼고 진짜로 싸우는 걸 보고 쇼킹했어요. 너무 이게 정말 이게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게 있구나 서양에는. 그래서 이제 너무 쇼킹한 문화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런 게 이런 격투기가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조금씩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데뷔 딱 프로 시합을 한 게 제가 고3 때였으니까요. 04년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고3 때 항상 고3 여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마추어 시합도 아니고 그냥 운동을 항상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학교 다니고 그리고 이제 맨날 걔 체육관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장님이 너 시합 한번 나가볼래? 그래서 그냥 망설임 없이 네! 이러다가 이제 나간 게 김이빠이 보였어요. 뭔지도 모르고 나갔는데 근데 보호 장비 하나도 없이 그냥 글러브만 끼고 싸우는데 전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때 어려가지고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싸웠는데 그때는 사실 그때도 저도 그랬지만 다들 사실은 좀 자기의 주종목 베이스가 있지만 정말 자기 주종목 베이스로 잡고 정말 경기가 아니고 그냥 싸움처럼 싸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렇게 파운딩 치다가 되게 좀 기억에 남는 게 데뷔전 상대가 머리가 좀 길었거든요. 근데 파운딩 치는데 저도 모르게 머리를 잡고 파운딩을 치고 경고를 받았는데 또 이렇게 넘겨가지고 때리다 보니까 또 머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러면서 이제 다 배우면서 성장을 했던 건데 그때는 이제 그게 통하니까 정말 이제 너무 제가 레벨이 그때 너무 낮으니까 정말 이거 또 하면 또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다가 기회 되면 잡았는데 이제 하차 관절기가 좀 위험한 게 이제 실패했을 경우는 밑에 포지션으로 깔리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렇게 제가 그렇게 기술을 잡으면은 좀 체육관 안에서는 성공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통할 줄 알았지만 저보다 좀 레벨이 좀 더 높은 상대 선수들한테는 그게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엄청 크구나 느끼면서 그러면서 한 경기 한 경기 배워 나가면서 조금씩 또 좀 배운 것 같아요. 라이트급이 70kg인데 제가 그때 평체가 68kg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군대 갔을 때도 이제 이미 스피렘시라는 단체밖에 없었고 그 아래 체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가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문에 되게 파워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군 입대하면서 스스로 이제 앞으로 좀 몇 년 더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딱 다 가져졌을 때 내가 이거를 성취하지 못하면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전역하는 시기에 80kg 맞추는데 최대한 근력으로 나오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정말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다 군대 갔다 오셨으면 알겠지만 야간 근무 나갔다면 다 라면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안 먹었어요. 처음 근무부터 아예 안 먹었어요. 되게 어려운데. 상병 말 때 조금씩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막 첫 근무 때 나가면은 이렇게 선임들이 사주잖아요. 먹으라고 첫 근무니까. 근데 저는 아예 그냥 미리 말씀드리고 안 먹고 상병 때까지도 안 먹고 그리고 이제 보통 쉬는 시간에 TV 많이 보고 또 휴일에도 TV 많이 보잖아요. 누워서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그 체력 단련실 가서 맨날 운동하고 제가 정말 좀 저 스스로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한 물이 한정돼서 딱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병장 때까지도 그 체력 단련실 가서 운동을 계속 해요. 그 다음에 원래 8시 반까지 하고 8시 반부터 9시까지 청소를 하고 이제 저희는 뉴스를 하거든요. 근데 9시까지 꽉 채워서 운동을 하고 몰래 눈치 간부들 눈치 봐서 샤워용품 챙겨서 뉴스 볼 시간에 샤워하고 그 정모 시간에 빨리 딱 맞춰서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말 저녁하는 순간까지 아침밥을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문을 포함해서. 아침밥은 무조건 먹고. 네, 꽉꽉 채워서 먹었어요.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80 딱 씻고 나왔는데요. 제가 한 68, 69였으니까 한 10에서 11kg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전역하고 같이 운동했던 선배들이 너 군대 어디 갔다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어디 이렇게 센 데 갔다 온 줄 알았는데 저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저는 제가 근데 또 나름 이렇게 가기 전에 좀 여가 시간 많고 내가 운동하고 좀 안 다치고 올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운전병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딱 잘 맞아가지고 네, 운전병 갔다 왔습니다. 데드리프트나 이런 좀 이렇게 큰 근육 쓰는 운동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저 이제 좀 보디빌딩 식으로 가끔씩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목적성 있게 좀 클린 같은 동작들 그런 거고 이제 턱걸이 같은 것도 이제 좀 이렇게 고립식으로 말고 이렇게 저희 목적에 맞게 치팅해서 빠르게 올라가는 동작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비 근무대에서 근무했는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헌병대 격투기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또 주말에 그 필승관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글러브 끼고 막 스파링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같은 팀에 이제 저희 팀을 거쳐가서 이제 다른 팀으로 간 친구도 있고 다 많은데요. 항상 중량 실 때는 제가 다 위체급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역하면서도 좀 그런 게 항상 이렇게 제가 사실 그 전에 좀 4연패하고 이렇게 힘이 부족해서 많이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군대 시절이랑 또 전역하고 나서도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좀 그런 파워면에 좀 집착해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훈련하면서
그렇게 해서 좀 이제 그렇게 탈갑볶음해서 이제 LFC 가고 나서 좀 아시아권 선수들한테는 대부분 제가 또 파워 쪽에서는 좀 압도했다고 해요. 사실 원래 그 전에는 80이었는데요. 네. 근데 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경험을 좀 이렇게 시합 감량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낮춰가지고 한 지금 76kg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이제 국내 단체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또 해외 시합이 있어도 이제 그 전에 좀 이렇게 네임이 있는 선수들만 그 선수들만 이제 해외 시합을 나갈 수 있는 구조여서 맨 처음에 그 영웅방이라고 얼마 전에 네, 나토 다시, 했었죠. 네. 네, 그때 그 대회 데뷔했고 이제 지금 이제 UFC에 있는 레안드로다 이사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예, 그 선수한테 서브미션 패로 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좀 이제 LFC 패더급으로 괜찮냐고 해서 사실 제가 전역하고 나서 이제 체중이 올라와가지고 라이트급이냐 패더급이냐 이렇게 고민할 때 대환이 형께서 이제 패더급으로 이렇게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딱 패더급 해야겠다 이렇게 사실 해서 패더급이 주전장이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LFC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사실 당시 LFC에 있던 한국 선수들이 뭐 배명호, 남희철, 양예준 이렇게 보통 다 한국 대표하는 선수들이 LFC에 있었고 그때는 뭐 원FC, 뭐 로드FC, 탑FC 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제일 딱 중심적인 대회가 LFC라고 좀 꼽힐 수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제안을 LFC 해주셔가지고 정말 좀 감동스럽게 시합했고 근데 이제 첫 시합 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첫 시합 때 패하면 보통 계약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 이겨야지 계약할 수 있고 내가 LFC 선수가 될 수 있구나 해서 정말 좀 되게 집중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정말 데뷔전 때 1경기였거든요. 1경기에서 점점 이제 뒤로 밀려나더니 정말 그 대표한테 그 타이틀전 직접적으로 이메일 받고 확정된 상태에서 진짜 끝까지 왔구나 이제 타이틀전을 진짜 해보는구나. 그래서 그때 사실 일본 선수가 챔피언이었는데요. 자신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설레임을 안고 정말 타이틀전 자체가 저한테 전 정말 너무 내가 정말 여기 타이틀전이라는 위치까지 올 수 있는 선수가 됐구나 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대회를 열다는 그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네. 언제 하지 하고 계속 이렇게 준비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제가 동원훈련 가서 2박 3일 있는 동안에 네. 그 훈련 중 안에 딱 들어가지고 정말 다니던 회사가 망하는 기분으로 나 이제 어디 가야 되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LFC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되고 사실 이제 좀 외국 단체 위주로 이렇게 알아보고 있다가 저한테 뭐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오퍼가 오긴 왔었는데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하동진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저희 여기 체육관을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감독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한테 제안도 좀 제안해 주시면서 저 이제 미래성 있게 제안하시면서 좀 더 빅리그로 갔을 때 정말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 하동진 대표님의 진심이 좀 느껴져가지고 원래 외국 단체로 가려고 하다가 탑FC로 이렇게 해서 정해서 오게 됐습니다. 9년 한 8년 이만에 국내 선수 때 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LFC 때 좀 연승 상태였고 얼마 전에 그 원FC에서 그 지금 이제 챔피언이 자담바에서 마갈로프라는 선수로 바뀌었거든요. M1 챔피언. 그 선수랑 이제 그 타이틀 도전자 했던 이브팅이라는 선수 있어요. 네. 그 사람을 잡고 나서 좀 아시아권에서 인지도가 조금 생겼었거든요. 사실 그 LFC 잡고 나서 그렇게 하다가 좀 사실 그때는 좀 저도 경험이 좀 부족했던지 좀 사실 저도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감이 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다 가볍게 이길 줄 알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2라운드 때 저도 모르게 좀 집중이 풀어졌다가 처음에는 하이킹 맞고 기절해서 일어났을 때 제가 그냥 맞은 줄 알았어요 사실. 이제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체크를 해봤더니 글러브를 이렇게 끼고 있다가 하이킥을 딱 맞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집중력이 풀어져가지고 그 순간에 내가 안 찰 줄 알고 글러브를 다시 고쳐 끼우다가 맞았구나. 사실 그때부터 좀 정신적인 면을 더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윤미래 선수가 그때 데뷔전이었던 선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성화 선수 때 지고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하게 확실하게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저를 위험한 상태로 빠졌던 것 같고 더 조심히 이겨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 적에 있어서 더 안 좋았던 결과로 나타났고, 사실 뭐 이렇게 사실 뭐 한 방 맞고 휘청했다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졌다고 사실 생각하진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도 이길 수는 있지만, 사실 좀 이렇게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챔피언이 되고 나서 느껴진 게, 정말 한성화 선수 때랑 윤민우 선수 때 그게 되지 않았으면 정말 나는 지금 챔피언 되지 못했을 거라다. 네. 정말 그 두 경기 통해서 정말 두 경기 끝나고 나서가 사실 제 이제 운동 삶에 있어서 가장 심적으로는 힘든 상태였고요. 네.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이제 벼랑 끝까지 몰렸다 하고, 이제 그 다음 경기 때 지면 사실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네. 그 다음 경기까지 말면. 근데 두 경기 거치면서 정말 스스로도 많이 다잡고, 정말 저희 감독님도 많이 이렇게 보다듬어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두 경기 때 정말 많이 배워서 정말 탈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김동현 선수가 도발을 엄청 심하게 했거든요. 네. 하면서 정말 저한테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담아두진 않지만, 정말 그 선수도 이제 프로로서 네. 그렇게 어필하는 부분이지만, 이거 어차피 질 거니까 몸도 좋고 하니까 보디빌딩이나 크로스핏 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정말 내가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거여서 정말 저를 이렇게 되게 많이 깎아내는 이제 그런 이제 트래시 토크를 네, 엄청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게 사실 그런 거는 좀 프로페셔널 선수도 당연하게 이렇게 네. 경기 흥을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담아두지 않았지만, 정말 이 경기가 정말 사실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네. 그 생각뿐만 아니라 정말 마지막이니까 다 쏟아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사실 되게 힘들게 많이 준비했고요. 되게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아프면은 이렇게 아픈 곳을 도려내기 위해서 째가지고 뼈를 긁어내서 그렇게 해서 다 치료를 하잖아요. 수술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부분을 정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하나씩 끄집어내서 정말 다 하나씩 고치고, 기본 자세부터 고쳐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또 김동현 선수 때 좀 더 갖고 있던 실력이 좀 원래 시합 때 잘 안 나와서 문제였는데요. 원래 좀 갖고 있던 실력이 시합 때 잘 나오면 되게 좋은데, 원래 실력이 있어도 그걸 시합 때 사실 끄집어내는 게 좀 마음속으로 좀 두려움이 있을 때는 좀 컸는데, 김동현 선수 때 좀 두려움 없이 그냥 정말 마지막이니까 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더니 그게 되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때 또 전에 뭐 노콘테스트랑 졌던 경기랑 김동현 선수 때 이겼던 경기랑 정말 내 마음가짐 돌아보면서 정말 실력보다도 더 정말 내 스스로에 대한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경험이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좀 더 이 사람 상대를 좀 힘으로 이렇게 눌러서 제압하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체력도 많이 빠지고, 이런 이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영역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은데, 나중에는 뭐 타격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뭐 벽에 밀리면은 그 항상 영역에 따라서 정말 크게 힘쓰지 않게, 그다음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노련하게 이렇게 상황 맞춰서 제일 또 웰런더가 제일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루트로 해서 사실 뭐 벨라토르로 해가지고 라이진 한번 왔었는데요. 네, 그거는 좀 안 됐고 제가 안 갔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뭐 러시아나 다른 유럽 단체들 오퍼가 오긴 오는데, 사실 저는 타이프C에서 잘 이렇게 방어하면서 사실 딱 다른 단체는 별로 생각 없이 UFC 가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뭐 2위권, 3위권 이렇게 메이저 단체가 있지만, 제 꿈은 이렇게 항상 세계 최고의 단체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단체에서 오퍼 와도 저는 이렇게 별로 생각은 없고 그냥 UFC만 보고 있어요. 생피에르, 조르 생피에르 제일 좋아하고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로비 라울러 같은 그런 정말 투혼 있고 정말 이렇게 심장을 전사의 심장을 가진. 사실 저도 이렇게 시합하면서 정말 라울러 보면은 정말 그런 정말 투지나 그런 뭔가 간절함 같은 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선수고, 눈으로 봤을 때 정말 그냥 잘하고 되게 재밌는 선수가 있고, 정말 봤을 때 정말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뭐 음악이나 이렇게 뮤지컬 같은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조성원 선수 경기 때도 이렇게 했었던 말인데요. 내가 경기를 끝내고 나면은 좀 정말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경기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선수로서 정말 이게
스포츠고 그런 공연이고 다르지만 정말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선수가 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갖고 있고 저는 이렇게 항상 그런 파이터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패더급 챔피언 최영광입니다. 네. 이제 얼마 후면은 3월 달에 이제 첫 방어전이 있을 텐데요. 정말 이제 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전 시합보다 더 정말 더 이렇게 진지하게 임해서 정말 좀 더 성장했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더 정말 이제 세계로 나가도 통하겠구나 이런 실력을 증명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최고의 시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